안녕하세요. 남성건강 전문의 한의사 이재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50에서 60대 남성분들은 예전 같은 활력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 몸의 힘이 다시 깨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 12주 시리즈에서는 하체 근육과 남성 호르몬, 혈액순환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장과 간 건강, 체온 관리, 운동과 기공, 영양 및 보약 활용까지 남성 활력을 되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만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3개월 뒤에는 분명히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는 본래의 균형을 회복한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옵니다. 이게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인 생활 루틴의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무언가를 새로 가르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이 12주를 왜 끝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력 이야기도 했고, 음식 이야기도 했고, 스트레스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 멈춥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체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성 활력을 지켜주는 루틴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각각은 별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몸은 바뀝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부분은 중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정확히는 일어나고 나서 첫 1시간이 그날의 호르몬 흐름을 만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아침에 가장 높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신체 리듬입니다. 문제는 이 리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어두운 방에서 밝은 화면을 봅니다. 그러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직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호르몬 리듬이 깨집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테스토스테론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점점 리듬을 잃습니다. 52세 김 부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전 내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일어나면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 후부터 오전 컨디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주 후에는 점심때까지 에너지가 유지됐습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침 루틴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아침 루틴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일어나면 5분 안에 햇빛을 봅니다. 창문을 열거나 베란다에 나가거나 가능하면 밖에 나갑니다. 겨울이라 춥다고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햇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뇌는 완전히 깨어납니다. 둘째, 일어나서 30분 안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탈수는 더 심해집니다. 먼저 물로 몸을 깨우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오전 시간대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2주 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운동 루틴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헬스장을 등록해야 하나, 러닝을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남성 활력을 위한 운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군데입니다. 코어와 하체입니다. 왜 하필 이 두 군데일까요? 코어는 몸의 중심입니다. 코어가 약하면 자세가 무너지고 자세가 무너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골반 주변 혈류가 막힙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잠을 잘 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체는 몸의 엔진입니다. 하체 근육은 전신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호르몬 생산 공장 자체가 멈춥니다. 58세 박 부장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헬스장 다닌 지 3개월이 됐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체 운동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슴, 어깨, 팔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하체는 귀찮아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체 안 하면 소용없다고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만 스쿼트와 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습니다. 하체를 바꾸니 몸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루틴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일주일에 3번, 딱 20분만 투자합니다. 코어는 플랭크와 데드버그 같은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하체는 스쿼트와 런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닙니다. 자세와 일관성입니다. 무게를 들지 않아도 자기 체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단 매주 같은 시간에 해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는 겁니다. 불규칙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2주 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침 루틴과 운동 루틴만 지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루틴입니다. 식사 루틴이라고 하면 또 복잡한 식단표를 떠올립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남성 활력을 위한 식사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일주일에 2번은 등푸른 생선을 먹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메가3가 혈관을 열어줍니다. 혈관이 열려야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둘째, 일주일에 1번은 비트를 먹습니다. 비트는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건 심장뿐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일주일에 1번은 석류를 먹습니다. 석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모든 게 작동합니다. 45세 최 과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삼겹살 회식에 주말엔 치킨에 맥주였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건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60대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바꿨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엔 고등어, 수요일엔 비트 샐러드, 주말엔 석류 주스. 이게 전부였습니다. 3개월 후 재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52세로 떨어졌습니다. 8살이 젊어진 겁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 루틴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3가지를 일주일 루틴으로 만드는 겁니다. 월요일은 고등어, 수요일은 비트 샐러드, 주말엔 석류 주스.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매주 반복하는 겁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12주 동안 매주 먹어야 몸이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2주 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4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루틴이 왜 중요할까요? 활력은 아침에 만들어지지만 회복은 저녁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망칩니다. 퇴근하면 바로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계속 화면을 봅니다. 그러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뇌가 쉬지 못하면 코르티솔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로 잠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아침 테스토스테론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62세 이 부장님의 경우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자기 전에 뭘 하느냐고요? 생각해보니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30분은 더 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뇌가 쉴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딱 1가지만 바꿨습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주를 버텼습니다. 그러자 수면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훨씬 개운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녁 루틴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저녁 8시 이후에는 강한 빛을 피합니다. 형광등을 끄고 간접등을 켭니다.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춥니다. 아니면 아예 스마트폰을 멀리 둡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팔다리를 천천히 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샤워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회복이 빨라지면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2주 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4가지를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1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대부분은 1달도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5번째는 마인드셋 루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4가지를 지탱하는 게 바로 이 마인드셋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은 합니다.
첫 주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2주차, 3주차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했는데 몸이 안 바뀝니다. 2주일 했는데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몸은 일주일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2주일만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4주는 지나야 세포 수준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8주가 지나야 그 변화가 체감됩니다. 12주가 지나야 완전히 정착됩니다. 49세 정 차장님의 이야기입니다. 3주째 운동하고 식단도 조절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4주만 더 해보라고요. 그냥 4주만요. 그래서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5주차에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도 덜 힘들었습니다. 오후에도 집중이 됐습니다. 7주차에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됐습니다. 12주를 채웠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 루틴은 이렇게 만듭니다. 첫째,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일주일 단위로 봅니다. 월요일에 못했으면 화요일에 합니다. 화요일에 못했으면 수요일에 합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 안에 3번은 운동하고 일주일 안에 생선 1번은 먹는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무너집니다. 둘째, 변화를 매일 확인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매일 보지 않습니다. 몸무게를 매일 재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확인하느냐? 4주 단위로 봅니다. 4주 전과 지금을 비교합니다. 8주 전과 지금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보입니다. 셋째, 혼자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한 명이라도 같이 할 사람을 만듭니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 같이 음식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혼자 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마인드셋이 없으면 앞에 4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2주 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아침 루틴, 운동 루틴, 식사 루틴, 저녁 루틴, 마인드셋 루틴. 5가지입니다. 각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3개만 해서도 부족합니다. 5개가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몸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몬도 시스템입니다. 혈관도 시스템입니다. 근육도 시스템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전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12주가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은 시작입니다. 4주는 적응입니다. 8주는 체감입니다. 12주는 정착입니다. 12주가 지나면 이게 루틴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안다고 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지킨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12주간 지킨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몸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바뀌었고, 어떤 증상이 사라졌고, 어떤 변화가 일상에서 느껴졌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12주 후에도 이 루틴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과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12주는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옵니다. 12주를 버틴 사람은 그 다음 12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몸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주를 지킨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몇 주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2주차, 어떤 분은 5주차, 어떤 분은 8주차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변화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몸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되고 있습니다.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그 변화가 표면으로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12주는 그 시간입니다.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2주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꿉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주 마지막 12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